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에서 정규 LC를 담당하고 있는 김윤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일단 오늘 전체적인 난이도를 알려드리자면 LC는 굉장히 쉬웠다라는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토익이라고 제가 자신감 있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정규반 학생분들은 아주 기분 좋게 잘 마무리를 하셨겠지만 그래도 사람들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나는 어려웠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총평 안에서 많은 정보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신다면 앞으로 다음 시험 볼때 자 준비를 해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저랑 같이 전체적인 난이도부터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제가 준비한 거는 파트 1, 3인데 파트 1의 난이도는 중이고요.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리고 파트 3 같은 경우도 패러프레이즈가 없더라고요. 들리는 표현이 바로 선택지에 딱 똑같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역시 파트 3도 중으로 측정을 해봤고요. 자, 먼저 파트 1부터 제가 세세하게 설명해 드리는데요. 항상 6문제로 나오죠.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여전히 사람 사진이 더 많이 등장하더라. 그래서 한 사람 사진 같은 경우는 2개, 또 사람들이 조금 늘어나 있는 2사람 또는 3사람 같은 경우는 3개 정도, 사물 또는 풍경 사진 같은 경우는 딱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챙겨야만 하는 단어들 또는 꼭 암기하셔야 되는 단어들을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fish라는 단어. 당연히 물고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fishing 이렇게 들리면 동사가 돼서 낚시를 하다가 되는 겁니다. 자, fish 이거 하나 챙겨주시고요. 두 번째는 pier라는 단어가 있죠. 부두 또는 선착장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분들은 peer 이 단어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 peer 같은 경우는 동료다, 친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맥에 따라 어떤 문장은 peer, 어떤 문장은 peer라고 분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he is fishing at the pier 이렇게 들리면 그 남자는 부둣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동의어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공부하시는 김에 같이 외워주십시오. 부두 또는 선착장이라고 할 때 dock라는 단어도 있고요. 또는 발음이 조금 어렵긴 한데 wharf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꼭 챙겨주십시오. 세 번째 board, 동사일 때는 탑승하다. 당연히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항상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고요. 동의어로 embark 굉장히 유명해요. 반대로 승객들이 도착해서 내릴 때도 있잖아요. 그 모습이 등장하면 embark, 반대니까 앞에다가 this 붙여서 disembark, 내리고 있다. disembark 이것도 하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hold, 잡다, 그쵸? 그래서 보통 사람은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she is holding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동의어가 굉장히 많아요. 잡고 있을 때 grab, grasp, grip, G로 시작하는 거 3총사 같이 챙겨주시고 clutch 이 단어는 아마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정규반 학생분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잖아요. 요거 하나도 챙겨주시고 clutch, 잡다란 뜻입니다. 5번으로 갈게요. look through라는 단어. look through, 훑어보다. 특히 문서 같은 거, 책 같은 거 우리가 훑어보다라고 할 때 look through라고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한 단어로 짧게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browse라는 동사도 존재합니다. browse 하나 챙겨주세요. 제가 더 많이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6번 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rug, rug 하면 깔개란 뜻이에요. 보통 바닥에 우리가 rug 깐다라고 하잖아요. 7번 깔개랑 같이 외워주시면 되거든요. 보통 같이 세트로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깔개를 말다라고 할 때 우리가 roll up이라고 합니다. roll up 같이 외워주세요. 제가 사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깔개 rug, rug 그리고 사람이 roll
up, 말고 있다. 그래서 사람을 만약에 꾸민다면 이제 여자라고 생각해 보면 she is rolling up a rug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rug를 집중하게 된다면 rug는 사람으로 인해 말려지고 있는 중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a rug is being rolled up 현재 진행 수동태로도 이용 가능할 수가 있겠죠. 같이 사진이랑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8번으로 갑니다. mop. mop 하면 명사일 때는 걸레 또는 동사일 때는 걸레질 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ear down. 자, 이 단어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정규반 학생분들에게 꼭 별표를 하라고 강조를 했고요. 무조건 암기하라고 했던 단어입니다. 나왔죠, 오늘? tear down 하면 헐다, 허물다 또는 철거하다는 뜻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같은 의미로 remove, 없애다, demolish 또는 굉장히 센 단어죠. destroy. 전부 다 같은 의미예요. 건물 같은 거 헐어버리다 라고 할 때 tear down, remove, demolish, destroy 라는 단어가 있다. 10번으로 갑니다. rake. rake. 마지막에 K-E로 끝나는 rake. 명사일 때는 갈퀴, 동사일 때는 갈퀴를 이용해서 긁어 모으다 라는 뜻이에요. He is raking some leaves. 이렇게 들리면 남자가 낙엽 있죠. 갈퀴질을 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11번 stack. 쌓다. 아시죠? stack. 근데 이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어로 pile이라는 단어. 자, 12번 bin. 통이라는 뜻이요. 통. 근데 보통 bin 하면 trash bin이라고 해서 쓰레기통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bin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물건을 담글 수 있는 또는 둘 수 있는 통 이런 거 bin이라고 해요. bin. 아시겠죠? 근데 앞에 trash가 붙으면 쓰레기통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것도 비교해 주시고 계속 넘어갑니다. 13번 plug. 우리말로도 plug라고 하는데 동사일 때는 꽂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우리는 코드를 꽂는다고 하잖아요. 그 cord. 우리말로도 cord. 영어로 cord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코드를 꽂고 있을 때 she is plugging a cord. 이렇게 묘사를 하는 편이에요. 15번 갈게요. reach for 라는 동사, 무엇을 향해 손을 뻗다. 이렇게 이제 잡고 있으면 reach for, 오답이 돼요.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앞에 있었죠. hold, grasp, grab라는 단어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잡으려고 손을 뻗고 있을 때는 reach for 라고 이용해 주셔야 돼요. 16번 가겠습니다. mug. 우리말로도 머그 잔이라고 하죠. 이렇게 생긴 거 사진 같이 참고해 주시고요. mug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머그잔을 향해 뻗고 있어요. 그럴 때는 she is reaching for a mug 라고 묘사를 하시면 돼요. 17번 가겠습니다. plank. plank라는 단어는 조금 생소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나무로 된 널빤지라고 하는데 제가 사진 가지고 왔거든요. 사진이랑 연상시키면서 공부를 해주세요. 이렇게 나무로 된 널빤지를 plank라고 합니다. 또 나무가 있기 때문에 영어로 표현하실 때 wooden이라는 단어랑 같이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wooden plank 같이 외워주시고 18번 tie, 묶다. 묶다라고 할 때 tie 또는 tie up이라고도 묘사를 하거든요. 밧줄을 묶고 있을 때 tie a rope 라고 묘사를 합니다. 19번 pole, 막대기 또는 긴 기둥. 되게 얇게 생긴 거, 막대기 또는 기둥을 pole이라고 하고요. 자, 마지막이거든요. sweep, 빗자루라는 의미도 되지만 동사일 때는 빗자루를 이용해서 쓸다라고도 해석 가능해요. 자, 이렇게 파통 같은 경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랑 파트 3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3 난이도는 다시 한번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또 다음 시험이
중이었지만 또 중상 또는 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미리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꼭 아셔야 되는 이 파3 필수 단어들 함께 그리고 토익이 좋아하는 유형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찬찬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아우링.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우링. 발음할 때 아우팅 해도 되고 또는 아우링 해도 되는데 야유회라는 단어로 해석하고요. 점수 잡는 Hackers.